여러분들은 광어가 넙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광어는 사실 넙치의 방언입니다. 국민 생선인 넙치의 양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넙치 양식은 일본에서 1960년에 킨키 대학 수산연구소에서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1970년 후반부터 민간인에게 보급되었으며 1980년에 인공 종묘 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넙치 양식은 1980년대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연산 넙치를 체포한 후 인공 종묘를 생산하고 육상수조식 사육 시스템에서 넙치 양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넙치는 우리나라의 전 연안, 쿠릴열도, 일본, 중국해 연안에 분포한다. 가을이 되면 남하를 시작하여 10월에는 산동반도의 근해로 이동한다. 그 후 산란을 위해 다시 북상하여 한국 서해안이나 남소성 북부의 근해로 향한다. 서해안에서는 겨울철 남쪽에 있다가 봄에 북쪽 해역으로 이동하는 남북 회유성 어류이다. 넙치는 저서성 어류로서 체형이 납작하여 그 형태가 특이하다. 다른 어류와는 달리 두 눈이 머리의 한쪽 편에 모여있는 것이다. 넙치와 가자미류가 그러한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눈의 위치로 구분한다. 넙치는 왼쪽, 가자미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부화 후 치어 때까지는 다른 어류들처럼 눈이 양쪽에 위치해 있다가 성장하면서 불에가 퇴화하고 눈이 한쪽으로 이동하며 다른 쪽은 바닥을 향한다. 넙치는 광염성 어류로서 우리나라 연, 근해 발해안, 동중국해 등에 분포하며 서식 온도는 10에서 27도이며 최적 사육 수온은 21에서 24도 사이이다. 10도씨 이하와 27도씨 이상에서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넙치는 육식성 어류이며 자연에서는 치어때, 요강류, 젖새우류 등 소형 어류를 먹이로 삼으며 성장하면 주로 작은 어류를 먹는 육식성으로 변하고 그 외에 새우류, 갯가재류, 폐류, 오징어를 먹는다. 넙치의 성숙은 부화 후 2에서 3년 정도이며 암컷은 체장 36cm, 수컷은 30cm이다. 산란 장소는 수심 20에서 30m로 바닥이 자갈 또는 암초지대이며 산란기는 2월에서 6월 사이이다. 산란 선기 수온은 13에서 17도씨이며 다회 산란이고 14만 개의 알에서 45만 개의 알을 낳는다. 최대 수명은 13에서 19년이다. 넙치를 양식할 때 사육수조의 형태는 먹이와 배설물이 수류에 의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중앙배수식 수조가 좋으며 사육수심은 1.5m 정도를 유지하고 천장에 처각막을 설치해 어둡게 만들어주면 좋다. 먹이는 까나리, 정갱이 등 소형 잡어를 사용하고 사료는 이피사료를 이용한다. 사육수의 환수량은 1일 15에서 20회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산란기 때는 1에서 5회 정도로 줄여준다.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적조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 넙치의 산란 기간은 2에서 3개월 동안 수해 산란을 하며 해 뜨기 전 새벽에 가장 활발하다. 산란 초기의 난은 일반적으로 이상분할이나 유규가 여러 개인 이상난이 많이 생기고 말기 난은 과숙난이 질이 나쁨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육상수조식 양식. 육상수조식 양식의 특징. 넙치의 채색, 먹이 섭취 활동, 유형 등의 관찰이 용이하고 충분한 사육 관리가 가능하며 저서 생활을 하는 넙치의 생태에 적합하다. 수온, 염분, 용존 산소량 및 빛 조절 등 환경 요인 제어가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해안의 토지를 싼값에 구입하는 것이 어렵고 사육 수조와 양수 펌프 등의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며 전기료 등의 경비가 더 든다. 또한 정적 및 기타 사고에 의한 양식어가 전량 폐사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뒤따를 뿐만 아니라 부착생물의 부착과 해수에 의한 부식으로 급배수 능력이 저하하기 때문에 매번 청소하든지 수년마다 새로이 시설해야 한다. 양식장의 선정 요건.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넙치를 빠르게 성육시키기 위해서 되도록 적수온 기간이 길어야 하고 윤존 산소량이 풍부한 해수의 사용이 가능한 곳과 하천수의 유입 등에 의한 염분의 극단적인 저하가 적은 곳, 적조와 천탁생물 등의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한 곳이 좋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안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대지의 구입이 용이한 곳, 해면과 수위차가 적어 양수 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곳, 교통이 편리하여 사료와 자재의 반입이 용이한 곳,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받지 않는 곳, 시장에 가까워 화로의 출하가 유리한 곳이 좋다. 양성시설. 기반시설에는 수치시설과 양수시설, 배관시설 등이 있다. 사육시설에는 육상수조식 양성용 수조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원형, 팔각형, 정방형, 장방형 등이 있다. 물의 움직임 및 환수율은 원형이 가장 좋고 장방형이 가장 나쁘다. 사육조의 수심은 치어계에는 30에서 60cm로 하고 어체가 성장함에 따라 40에서 80cm 깊이로 조절하는데 수조의 깊이는 실제 수면보다 위로 30에서 50cm 더 높게 시설한다.
기타 양식 설비 및 기자재에는 송풍기 펌프, 수차, 에어오투 등이 있다. 액화산소를 직접 수중에 공급하거나 해수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거나 또는 규모가 큰 양식장의 경우 수중의 용존산소 보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간단한 수질 측정 장비로서 수온, 용존산소, 수소이온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갖추어야 하며 그 외 염분, 경도, 알칼리도, 암모니아, 아질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장치에서는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넙치를 안전하게 사육하기 위해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용 발전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정전 또는 펌프의 고장이 일어나면 사육 중인 생물이 일시에 죽는 일이 이따금 일어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보장치는 정전뿐만 아니라 양수의 펌프의 고장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가끔 있으므로 펌프의 가동 여부, 저수위 등도 알릴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펌프 등 기기의 고장 시 즉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예비 장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적조 생물에 의한 양식 넙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과기를 설치하여 적조 생물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입수 차단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육수조 내에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자체 순환시키거나 또는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거나 액화산소 공급 장치를 시설하는 것이 좋다. 해상 가두리 양식 해상 가두리 시설은 가두리망의 면적이 클수록 넙치가 안정될 수 있으나 주로 25제곱미터나 100제곱미터 정도로 시설되는데 일반적으로 망가리 작업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두리망의 수심은 사육어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2에서 5m 정도가 적당하다. 영양 및 사료 넙치 양식 산업에서 전체 비용 중 사료의 비율은 부대 시설비를 제외하면 총 비용의 대략 30에서 50%이므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사료에 함유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제공과 비필수 아미노산의 합성을 위해 사료 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다. 또한 대부분의 해산어의 경우 육식성이기 때문에 잡식성 및 식물성 어류에 비해서 단백질 요구량이 높다. 어류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아르지닌, 히스티닌, 아이소루신 등으로 10가지가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먹이 공급 횟수 및 공급량 사료 공급 횟수에 있어서 치어기는 1회 5에서 6회 공급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공급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좋다. 100g 크기는 1일 3회에서 4회, 300g 크기는 1일 2회에서 3회, 그 이상의 크기는 1일 1회 공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수온기에는 어체 중에 관계없이 1일 1회 혹은 2일에서 3일에 한번 공급하되 포식량의 50에서 60%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공급량은 치어기에서 4에서 6으로 10g 크기에서는 약 2%, 300g 이상에서는 0.5에서 1%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광어는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늘 저녁에 광어의 한 점 어떠신가요?